하시고 그 현장에 적용을 하려면은 권한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 그건 이 기술력 상태에다 얘기하고. 그럼 나중에 그건 제가 하면 되겠네요. 네. 집중해서 좀 들어주십시오. 자, 저는 공경주라고 합니다. 여기 8월달에 입사를 했고요. 작년 8월달에 제가 이제 왜 여기에 섰는지를 또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제가 기존에 했던 업무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2014년에 SK 브로드밴드 개통 AS를 시작을 했고요. 2015년도에 스카이라이프에서 저희가 하는 4대 상품, 전화, 인터넷, TV 개통을 했었고, 그리고 다시 양재 지점으로 KTS로 다시 들어와서 현장 개통 AS 하다가 본사로 들어가서 기술력 신파트에서 현장 미해결 VOC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점 교육도 다니고 또 신사업 중에서는 SOS라고 그 관제나 그런 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해남 지점으로 왔고요. 뭐 보통 미해결 VOC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5번 가도 10번 가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서 기술 지원 일지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피드백을 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지점 교육도 이렇게 경광도 지점 가서 이렇게 했었고요. 이거는 SOS라는 건데 KT 서비스 북부에서 SOS라는 신사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회사 같은 데에는 그냥 일반 인터넷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데를 이 관제 서비스로 해서 고장이 나면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고 현장 엔지니어를 출동시키는 그런 관제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업무를 했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은 거는, 저희가 개통 AS를 하다 보면 이 여러 가지 부분을 다 많이 전문적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네트워크 및 장비 분야의 조금 일부분하고 FTTH 이쪽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AS를 처리하면서 HDMS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 부분을 제가 간단하게 공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구조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희 여기 뭐 엔지니어 기술 실무 책자에 있는데 페이지 70페이지에 있는데,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성형, 그 다음에 망형, 버스형, 비인형, 트리형 뭐 이렇게 있는데, 보통 성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생각해서 공유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유기를 중심으로 해서 각 이렇게 단말들이 물려있는, 그리고 망형, 메쉬형, 저희가 보통 와이파이 뭐 버디하고 메쉬형으로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죠. 그런 게 저런 메쉬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링형입니다. 링형. 저희 네트워크가 KT에 있는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다 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링형으로. 그래서 링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딱 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수도권 링 해가지고 어차피 링형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호남 링, 영남 링, 각 대도시별로 이렇게 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남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하당을 중심으로 해서 진도, 해남, 강진, 장흥, 영암 이렇게 링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딱 보시면 되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인내, 성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제가 이 자료는 전송실에 가서 일단은 확인하고 가지고 왔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해남 지점이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해남 같은 경우에는 면 단위로 가게 되면 여기 여기 보시면 여기만 붙이구나. 해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다산, 마산 쪽을 보게 되면 가합, 마산, 장소, 다산 이렇게 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북일 성어도 북일, 성어, 가차, 외교 이렇게 하고 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KT에 있는 네트워크들이 다 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산이 화원, 황산, 해남 중심으로 해서 링형으로 머릿속에 딱 그려보시면 아마 구성이 나오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는 이렇게 링형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그 링형으로 이제 각 L3 장비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그 장비들이 어떻게 통신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이 통신하는 기술에, 옛날에는 그 전화 같은 경우는 회선 교환 방식이라고 해서 사람이 이렇게 전화 바꿔달라면 이렇게 회선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다중화 방식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SDM, FDM, TDM, CDM, WDM 이렇게가 있는데, KT에서는 쓰는 방식이 TDM 방식입니다. TDM은 타임 디비전 멀티플렉싱이라고 해서 시간대별로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시간대별로. 저희가 생각하는 뭐 1초, 2초 이런 개념이 아니라 뭐 마이크로죠. 엄청나게 그 시간을 분할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이제 데이터가 저기 이쪽에서 이쪽으로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 데이터를 영상이다 아니면 뭐 노래 파일이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쪼갭니다. 다 쪼개가지고 순차적으로 이렇게 1, 2, 3, 4 해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데이터를 처음에 1, 2, 3, 4 보내고 1, 2, 3, 4 보내고, 그래서 이렇게 쪼갠 것들이 각 유저별로 해서 이 OLT 장비까지 이렇게 쭉 가는데, 그 가는 데이터가 보통 저희가 패킷이라고 합니다. 패킷 단위로 데이터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패킷마다 노래 파일도 그것을 막 수천 개의 패킷으로 쪼개다 보면 그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걸 구분하는 게 각 패킷마다 번호를 매겨줍니다. 쉽게 가장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번호를 딱 먹이는데, 패킷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저게 패킷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패킷 단위로 이제 TCP 패킷, UDP 패킷, ICMP 패킷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해서 데이터가 이동을 합니다.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컴퓨터에서 우리가 뭘 작성하거나 뭐 세탑에서 뭐 데이터가 이동하고 막 그럴 때 패킷 단위로 이동하는데, 저는 라우터나 그런 장치에서 원하는 그 목적지나 출발지에 필요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실제로 보는 그런 영상이나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요,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를 만약에 사용자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컴퓨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데이터가 쏟아지는 거죠. 쏟아지면 그게 저런 패킷이라는 그쪽에 담겨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패킷마다 넘버링을 붙여주든,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하자면 넘버링을 붙여주거나 뭐 출발지, 목적지, IP 주소, 맥 주소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붙여주게 되는 거죠.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이동을 하면서 그 구분된 표시값으로 해서 나중에는 다시 결합하고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좀 더 이렇게 부딪히는 거 봤잖아요. 그게 이제 패킷 중에는 이제 시스템들이 판단을 하다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패킷들을. 그런 경우를 지금 표시를 해주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광선로를 통해서 데이터들이 이동하겠죠. 저 위에 이제 라우터라는 장비들이 목적지하고 맞는 그런 장비들이 있으면, 그 데이터들이 있으면 이렇게 가지고 와서 해당 목적지 그 PC나 단말로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패킷이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신할 때 이렇게 패킷 단위로 데이터들이 이동을 한다. 그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패킷에는 이렇게 보통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딱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각 뭐 필드마다 뭐 순서 번호, 뭐 수신자, 뭐 이런 정보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이더넷 헤더, 뭐 IP 헤더, 뭐 TCP 헤더, 뭐 이런 정보들로 해서 패킷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패킷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를 출발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지 그런 정보들로 해서 패킷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통신이 제대로 안 됐을 때는 저희 옛날에 그 가족 오락관이라고 있죠. 그거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이것도 소리가 안 나지. 이건 아시죠? 혹시 그 가족 오락관 보시게 되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데이터를 놀이터라는 데이터를 했는데 이런 것처럼 데이터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통신 오류가.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이제 개통하고 AS를 하다 보면 제가 이 교육을 하는 목적이 보통 이제 신입사원에게 수리를 맡기진 않잖아요. 그만큼 경험이라든가 실무에서 또 다양한 뭐 AS 사항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리할 때 이런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런 재료를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제 FTTH를 아까 전에 같이 공유한다고 했는데 FTTH에 대해서 하기 앞서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용어. FTTH는 이제 뭐 집 안에까지 광케이블이 들어간다는 그런 용어이고 그리고 ODC 점퍼 케이블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FDF는 그 L3랑 그 광선로랑 이어주는 그런 중간단체이고요. 그리고 RM 같은 경우에는 리모트 노드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OLT는 장비 터미널 그리고 ONU는 저희가 그 RM 단자함 있죠. 그것을 ONU라고 합니다. 그리고 ONT는 실제로 종단장치 이것을
그리고 이제 그 통신할 때 이제 폰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내용 쭉 읽어보시면 되고 기본적으로는 1대 64까지는 이게 분기가 돼요. 이론상으로는. 근데 그것을 그 품질 저하나 그런 걸로 해서 1대 32까지로만 운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또 알아야 될 게 QoS,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고 해서 뭐 TV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보게 되면 그 TV가 잘 플레이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맞춰주는 것을 QoS 정책으로 해서 맞춰주는 거죠. 트래픽을. 그리고 SLA 같은 경우에는 속도를 그 고객이 청약하는 속도하고 맞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을 해준다는 그런 용어죠. BC에는 전화, 광대나 이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DB하고 제가 보통 개통할 때 DB하고 DBM을 쓰긴 하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으면은 저희가 보는 DB라는 것은 이 L3 장비에서 이건 출력하는 소스 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L3 장비하고 ONT랑 그 각각의 지점 간의 이 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로 이해하시면 쉬우실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광통신에서는 최대 강세값은 22에서 25dB 사이인데 25dB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FTTH에서 사용하는 파장은 1310하고 139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광통신에서 이제 손실 요인을 보게 되면 흡수 손실, 산란 손실, 구부린 손실, 접속 손실, 결합 손실이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겪는 것은 구부림하고 접속 손실이겠죠. 접속 손실. 근데 이 두 부분을 저희가 잘 처리하고 잘 관리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 광 FTTH로 해서 그런 고장이나 그런 부분은 많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여기 보면 뭐 사례가 있죠. 클램프가 여기 뭐 이탈되거나 그리고 굴절이 되거나 타카로 찍거나 그리고 광 커넥터 제작이 잘못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FTTH를 개통 AS 할 때 이제 봐야 될 게 이제 신호 손실 값이거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24dB라는 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저희가 보통 광 파워 메타에서 이게 뭐 24dB 안에 들어오냐 뭐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이것을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FTTH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OLT 장비에서 FDF를 통해서 이제 1차 RN으로 가죠. 1차 RN으로. 그게 이제 매놀이 될 수도 있고, 여기 15 같은 경우에는 전주가 될 수도 있고. 그런 다음에 2차 RN. ON으로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각 구간별 DB 손실 값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L3에서 이제 출발하게 되는데, 또 L3에서 출발할 때, 기본적으로 DB 값은 잠시만요. DB 값은 보통 이제 3에서 7dB부터 시작을 합니다. L3에서 출발하는 값은 보통 이게 3이라고 평균 3에서 4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플러스 3에서 4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 보면 OLT하고 FDF 사이에 그 광적 케이블 있죠? OJC 그걸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는데 그게 양단해 가지고 1dB가 깎이고 선로 같은 경우에는 km당 0.3dB가
깎이고 그리고 CM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 보통 0.14 정도는 이렇게 깎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매놀이나 RM 쪽에 뭐 이제 스플리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DB 깎이는 게 여기를 보시면 되겠죠. 1대2 같은 경우에는 4.1 그리고 저희가 보통 많이 쓰는 1대8 같은 경우는 10.8 보통 1차에는 1대4나 1대6을 많이 채우는데 여기 해남에 와서 물어보니까 1대8을 많이 채운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지역이 워낙 높다 보니까 그러면 4dB에서 시작을 해서 광점퍼 케이블 그리고 킬로미터 수 그리고 저런 이제 분기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의 계산을 해보면 총 계산을 해보면 24dB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1대8, 1대8, 1차, 1대8, 2차, 1대8을 써도 수치를 계산을 해보면 24dB 안에 다 들어와요. 한 21dB나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번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뭐 L3에서 4dB로 플러스 4dB로 시작을 한다게 되면 광점퍼 케이블 마이너스 1dB가 되고 그리고 10kg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kg를 했을 때 0.2나 0.3이거든요. 0.3이니까 10kg면 3dB 빠지죠. 그리고 1대 만약에 8로 했을 때는 10.8 1차죠. 2차 여기도 10.8 그리고 여기 2차에서 저희가 광 컨넥터를 딱 조립을 하게 되는데 거기도 양단에 0.5, 0.5 해가지고 1dB 정도 빠집니다. 마이너스 10.8, 10.8, 마이너스 1dB 이걸 다 대보면 21.6에다가 22.6 그리고 20 여기 여기가 3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10kg를 하게 되면 그냥 3dB거든요. 그래서 22.6하고 25.6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1dB 하면 26.6인데 4dB부터 시작을 한다고 했잖아요. 플러스 4dB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26에서 4dB를 빼면 22.6이 나와야 정상인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RM 단자에 올라가서 dB를 쟀을 때 1대8로 했을 때는 이 22.6이 나와야 거의 정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보다 높거나 그러면 CM팀에 분명을 올려야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이 계산해서 잘 알고 있으면 CM팀하고 얘기할 때도 대화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보통 도시 같은 경우에는 1대4를 1차에 1대4를 많이 채워요. 그렇기 때문에 막 18dB, 17dB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뭐 해남도 보통 20dB가 넘어간 곳이 많이 있긴 하는데 뭐 17dB 이렇게 나오는 것도 간혹 있긴 해요. 그러면 내가 생각을 할 때 여기는 1차가 1대4나 1대6이구나 뭐 이런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dB 관리를 본인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이 DB 관리가 있는데 네. 지금 이 중간에 빠는 게 뭐가 있냐면 요즘은 그 장비가 DB를 더 낮춰주는 중간에 감색기가 감색기가 네. 또 따로 있어요. 지금 저기 가면 다 감색이 달아요. 지금 중간에 다 감색이 달아서 이렇게 다 뿌리기 때문에 감색기까지는 네. 치고 들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감색기를 다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이제 엔토는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엔토에서 보게 되면 보통 1차에서 많이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1차에서 빼게 되면 뭐 한 10dB나 뭐 7dB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거든요. 이렇게 dB가 너무 표현 자체를 조금 달리하도록 할게요. 저희가 막 24dB고 25dB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dB를 높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낮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보통 이게 7dB처럼 이렇게 dB가 높아버리면 장비에서 그것을 잘 안 붙거나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장비를 하는 쪽에서 그래서 여기서는 감색이 높습니다. 감색이 dB가 높으니까. 그래서 이런 dB 각 스플리터마다 이런 dB 수치를 본인이 알고 있으면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간단하게 이해를 해서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광 접속 손실이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3dB. ONU랑 OH 사이에 3dB 이상 벌어지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 교육할 때는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RN에서 17dB가 나왔는데 ONT에서 22dB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하고 가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dB가 이 차이가 갭이 클수록 모자이크가 발생을 합니다. dB에. ONT는 정상적으로 붙어 있어요. 제가 좀 이따가 그 예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항상 단자 dB를 체크를 하고 실제로 ONT까지 그 끝단까지 dB를 체크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자에서 ONT까지 기본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게 광 커넥터가 있다고 하면 여기 0.5 해가지고 1dB로 어느 거 맞추시는 게 저희가 해야 될 몫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게 저희가 왜 중접을 쓰지 말라는 이유가 그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접을 쓰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물론 중접을 안 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현장에 있다 보면 중접을 안 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광 커넥터를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려면 광 커넥터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건 좀 더 얘기하고 저희가 이제 보통 RN 단자가 있는데 그것을 INTI라고 하는데 보통 저런 형식으로 딱 되어 있죠. 저것도 이제 어느 규칙이 있습니다. 뭐 F13 같은 경우에는 각 국사에 들어가 보면 L3 장비가 있어요. L3 장비가 이런 장비가 있어요. 그럼 저기 보면 F012라고 되어 있죠. 위에 여기 이게 앞에 세 자리는 장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3 장비명. 그리고 그 다음에 R은 소용량이라는 표시이고, 그리고 18이라는 것은 슬롯 포트 넘버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하냐면 여기서 보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하고 쭉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18번이라고 하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이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나오는 그런 단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그래서 그게 이제 슬롯 포트 넘버이고요. 그리고 1번은 그러면 그 하나의 그 슬롯에서 나온 포트에서 나온 게 뭐 1대 4나 또 이게 1대 8로 바뀌잖아요. 그럼 이 1대 8로 한 게 이 번호가 뭐 0번, 1번, 2번, 3번 하는 게 마지막에 저기 ONU 광단자 번호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그래서 이런 INTI를 본인이 이제 판단할 수 있으면 되고요. 보통 이게 한 코어당 저희가 흔히 그 가용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분기별로 해서 32분기까지 해서 보통 32 그 가용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용수. 그러면 이 장비 하나에 몇 가입자를 수용할 수 있냐? 이걸 그냥 바로 곱하시면 돼요. 32 가입자 곱하기 슬롯 2개, 폰이 2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10개 이렇게 하면 총 640 가입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공기국사에 보면 저 장비가 하나 있거나 없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없으면 다른 지역하고 해서 640 가입자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뭐 이거는 나중에 얘기하고. 대용량 같은 경우에는 G로 보통 표기를 많이 하죠. 대용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도 카드별로 들어가 있고 폰이 8개가 들어가 있죠. 이거는 텐지 쪽이니까 이거 넘어가고. 포설을 보통 저희가 이렇게 많이 하죠. 네, 저는 가입자 수보다 전주도 이렇게 많이 걸거든요. 전주 걸고 포트 확인하고 그다음에 가입자 수가 하는데 이렇게 저희가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대통령이 끊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것을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것도 이 코어 길이랑 1차 그 길이랑 뭐 지금 같아버리죠. 보통은 여기 1cm, 2.3mm, 2.4cm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인이 일단은 많이 연습을 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중접을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쳤을 때는 단순히 저렇게 해놓은 것보다도 물병을 채워서 빛이 안 들어가도록 이렇게 해놓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단자들도 정비를 해서 고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ONT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보통 이렇게 파워만 들어와 있고 램에만 들어와 있는 경우가 이게 어떤 경우일까요? 간장하고 TV가 1mm 이상 나오면 아니 이게 아니고 제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똑같잖아요. 파워 있고 랜드 오피치랑 넥 안 들어오고 그렇죠. 비슷합니다. 맥이 막혔어요. 근데 왜 막혔을까요? 이렇게 막혀 있다가 이렇게 다시 들어오죠. 이거는 이제 가용수가 부족해서 지금 가용수가 부족하게 되면 보통 이게 처음에 들어왔다가 나가버리죠. 그래서 이제 가용수를 확보하게 되면 다시 들어오고요. 그리고 얘는 단선인 거고요. 얘는 뭘까요 그러면? 파워 쪽에 주황색 불이 들어왔어요. 연합하다 전문이 잘 안 들어. 이거는 이제 과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과전압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듈이 필요한 게 5V잖아요. 그 이상이나 이하가 들어왔을 때.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이 모든 집마다 그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좀 이상하다고 싶은 그런 고객 같은 경우에는 ONT 자가 진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가 진단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속 주소를 접속을 해서 얘가 이제 L3에서 ONT까지 오는 DB 값이죠. 그리고 광 모듈 출력파는 모뎀에서 이제 L3로 보내는 출력 파워 그런 거 잘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폰이나 이더넷 쪽에 수신이나 통신에다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광파워 알람이 고객이 언제부터 안 됐다고 하면 이 시간하고 며칠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내가 모뎀을 교체를 해야 될지 DB 관리를 해야 될지. 그리고 HDMS인데요. HDMS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원인 불명 품질 VOC에 대해서 잘 해결하기 위해서 이 HDMS를 개발을 했고요. KT에서 hdms.ktcms.com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본인의 사원 넣고 이렇게 로그인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걸 활용하게 되면 내가 AS를 잘 처리했는지 처리하지 못하고
잘못 처리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품질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상하다 싶으면 먼저 이것을 등록해놓고 출발을 해요. 등록해놓고. 그러면 이제 제가 처리하기 전에 값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뭐 품질 진단 등록할 때는 접속번호가 0617-2984이면 이렇게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입력을 해야 된다. 네 자리씩 0061-0007-2984 이렇게 가지고 검색을 하게 되면 체크하고 진단 등록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뭐 이렇게 진단이 완료가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전에 토플러지처럼 보는 것처럼 그 OAD 밑으로 뭐가 있다는 것을 다 볼 수가 있고, 상세 정보에 보면 OLT에서 이제 방 레벨을 쏘는 거랑 실제로 OLT에 있는 거랑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외 여러 가지 정보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저희 그 모바일 OS에서도 결과 보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HDMS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하나의 제가 3월 19일에 간 사례인데 뭐 보도록 할게요. 어떤 증상이냐면 이런 상황이죠. TV가 고객이 이런 상황인데 이러면 고객이 진짜로 많이 불편하겠죠. 거기에서 제가 딱 갔을 때는 OLT 정상이고 23.1dB가 나왔어요. 그리고 모뎀은 중앙 네트워크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었고, 보통 셋탑을 가거나 이거는 셋탑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실제로 HDMS를 딱 진단을 해보니까 방문 시간이 3시 30분, 진단 입력 시간 3시 34분, 처리 완료가 16시 4시 28분이잖아요. 불량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CRC가 뭐 빠져서 이런 거죠. 그러면 제가 처리 완료를 16시 28분에 했잖아요. 그러면 품질 이력에 그러면 16시 21분까지 나오고 그 뒤로는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제가 처리를 잘 한 거겠죠. 그래서 저도 가서 ONT 자가 진단을 하고, 처음에는 22.84가 나왔고, 여기 보면 수신의 에러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단자위로 올라가 봤어요. 여기는 R은 단자가 아니고요. 중접 단자, 거기에요. 중접 단자에 보니까 저쪽에서 넘어온 게 한 19.35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딱 22점 몇이 나왔잖아요. 3dB 이상 차이가 나버리면 저런 현상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방 커넥터를 조립을 해서 19.75로 맞춰놨습니다. 19.75. 그래서 19.54가 ONT 자가 진단하니까 이렇게 나왔고, 다시 HDMS를 돌려보니까 정상으로 나왔죠. 19.59. 이렇게 해서 AS를 처리한 것을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것은 DB 관리를 잘해야 된다. DB 관리를. 그것만 잘하면 FTTH에서 어떤 고장이나 그런 건 날 일이 없다. 저희가 착각하는 게, 가끔씩 간과하는 게 뭐냐면 3dB 차이를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뎀이 붙었으니까 이상이 없으니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그런 DB 관리를 현장에서 잘 하다 보면 그런 중복 고장도 어떻게 보면 모뎀이 붙었으니까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고객은 또 증상이 딱 생긴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처리하면 현장에서 그런 중복 고장이나 고객이 다시 AS 들어오는 일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입니다. 시간 너무 많이 뺐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TV에 빨리 하시고 사진은 찍어줄 거 있으면 바로 등록자 이일자 공개. 고르세요. 예. 43-0323 830323 만업체 31회 선분지 만 월길. 월길 예.